오늘 이제 수국을 좀 배워보려고 제가 제주도까지 내려왔는데요. 네. 오늘 이제 우리 집에서 수국꽃이 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국 정원을 가지고 계신 카페 마노르블랑 사장님께 수국 잘 키우는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국을 키우시면서 집에서 이제 꽃이 안 온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집에서 수국꽃이 안 피는 이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가 수국 잘 키우는 법을 배워보고 싶어서 네네. 이렇게 제주도까지 내려왔는데요. 일단 모든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꽃 피우는 방법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집에서 이렇게 수국을 피우다 보면 이제 꽃이 안 피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수국이 안 피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집에서 수국에 꽃이 안 피는 경우는, 네, 꽃이 지고 나서, 네, 대부분 이제 그 꽃만 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겨울에 잎이 떨어졌을 때, 네, 그 뒷정리를 하신다고 보기 싫은 거 가지를 네네. 싹 잘라버리거든요. 네, 그럼 가지를 자르게 되면, 네. 그때 가지가 잘릴 때, 네, 꽃을 물은 네, 꽃순이 같이 잘리기 때문에 꽃이 안 피는 거예요. 네,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꽃이 수국이 70% 정도 졌을 때 네, 꽃순을 다듬어서 네, 마무리 해주시고 그 후에는 네, 꽃이 피기 전까지는 네, 네. 수국을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후에 이제 꽃이 잘 피겠죠. 네네. 그래서 그 과정을 그러니까 기간이 6월 말에서 7월 중순까지는 늦어도 정리를 해주셔야만이 네. 그 다음에 풍성하게 꽃이 피게 됩니다. 일단 그럼 가지치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럼요. 말씀이시죠? 저한테도 가지치기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이 와요. 근데 저 네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천을 할 때 네. 이렇게 조그마한 모종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저는 추천하기로는 한 3년까지는 네. 일단 덩치를 좀 키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네. 이거는 어떤 괜찮은 방법일까요? 3년까지 키워도 괜찮은데 그 중에서도 그 과정 중에서 네네. 삐쭉삐쭉 튀어나오는 있죠. 네. 가지가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거를 6월 말에서 7월 중순 사이에 네. 알맞은 크기로 전정을 해주시면 네. 그 가지에서도 꽃이 피게 됩니다. 그럼 일단 가지치기를 어디서 하면 좋은지 네네. 한번 얘가 이제 가지치기는 좀 일찍 폈으니까 네, 안전하게 하시는 거는 그냥 네. 꽃 밑에 네. 이파리 2개 정도 해서 여기서 네. 잘라주시면 되세요. 거기서만 잘라. 네, 거기서만 잘라주시면 여기서 그 다음에 안전하게 커팅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여기서 잘라주시고 나머지 순을 그대로 놔두시면 네. 그 순이 올라와서 꽃대를 물고 그 다음에 꽃을 피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수국의 꽃 피는 과정인 거죠. 전년지 그렇죠. 수국. 네. 요즘에는 이제 또 당년지 수국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이제 좀 추운 곳에 사시는 분들께 조금 인기가 많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당년지 수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당년지 수국도 마찬가지로요. 당년지 네. 수국이라고 해서 네. 모든 당년지 개화가 되는 게 아니고 네. 당년지의 개화가 되는 가지가 있고 되지 네. 않는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듬을 때도 마찬가지로 네. 그 꽃이 지고 나면 네. 꽃의 이파리 2개를 포함해서 전지를 해주시고 네네. 그 밑에 순을 놔두시면 거기서 꽃이 피게 되고 네. 전체 모양을 잡을 때는 네. 항상 꽃이 70% 정도 진 다음에 네. 6월 말에서 7월 중순 전에 네. 6월 그때, 말에서 7월 중순 전에. 전. 네. 그때 잘라주셔야 풍성한 다음에 풍성한 꽃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홍천에서 얘를 지금 노지에서 키우고 있는데요. 네. 지금 한 3년 차 됐는데 네. 조금 풍성하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여기는 제주도니까 너무 아름다웠어요. 방금 밖에서 조금 네네. 구경도 하고 왔는데 네. 그럼 좀 추운 곳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뭐 팁 같은 게 혹시 있을지. 추운 데서는 작게 키우셔가지고 네. 겨울에 초겨울에 네. 보온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당년지 수국이라도 네. 뭐 영하 마이너스 30도까지 견딘다 해도 풍성하게 보고 싶으면 네네. 보온을 조금 해주는 게. 보온을 해서 네. 꽃눈이 얼어 죽지 않게끔 네네네. 전년도 가지에 꽃순이 무른 거를 얼어 네네. 죽지 않게끔 보온을 해주시는 게 그 풍성한 꽃을 보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럼 이거는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 조금 어린 수국 같은 경우에 추위에 조금 더 약한 것 같더라고요. 혹시 네, 그럼 맞습니다. 이게 첫 해, 둘째 해 이렇게 한 어릴 때는
보온을 조금 해주고 네네. 이게 한 3년 차 이상 뭐 많이 커졌을 때는 네. 좀 더 추위에 강한 것 같더라고요. 커졌을 때도 꽃눈은 네. 그렇게 이제 강하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기온차가 좀 뭐 바람이 적게 분다든가 네네. 온도가 덜 내려간다 해서 꽃이 피는 거고, 네. 작을 때도 마찬가지고 클 때도 마찬가지고 보온을 해주셔야만이 추운 곳에서는 풍성하게 풍성하게 키울 수 꽃을 있는.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저도 한 3년째 도전 중인데 네. 오늘 와서 되게 많은 거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꽃을 잘 피우기 위해서는 네. 일단 새순을 잘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가지치기를 해서 수영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제가 요거 보고 또 반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요즘에 또 베란다에서 수국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많죠. 딱 이렇게 키우고 싶으실 분들이 저 포함해서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너무 예쁜데 이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이제 수국을 화분에서 관리할 때 이제 베란다에서 키운다는 가정하에 네.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키울 수 있는지 요거 좀 팁 좀 알려주세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수국꽃이 지고 나면 네네. 6월에서 초 중순 사이에 네네. 적정한 크기, 원하는 크기로 커팅을 하신 다음에 네. 뿌리에서 올라오는 힘을 좀 줄여주셔야 되세요. 네네네. 이 뿌리의 30%를 네. 30%를 절단을 해주시면 네. 잘라서 네. 절단을 해주시고 그 부피를 줄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상토로 채워서 다시 물을 잘 주시면 네. 그 항상 같은 크기의 네. 그 화형을 유지하는 수국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딱 이 모양으로 매년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뿌리는 3분의 1 정도 생각하면 네, 되는 거죠. 3분의 1 정도, 30% 정도 이렇게 하시면 절단해 내시면 네, 괜찮으세요. 대신 그 이제 시기는 네. 아까 똑같이 꽃이 지고 나자마자 네네. 한 70% 80% 지고 나서 네. 꽃 잘라줄 때 꽃 분갈이도, 잘라주고 순도 그만큼 필요한 만큼 절단을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분갈이를 분갈이, 해주고 분갈이. 그러면 네. 그렇게 분갈이를 해주고 나서 네네. 이제 겨울이 찾아오잖아요. 네. 그때까지 이제 그럼 가지치기 해놓은 데서 네. 순이 올라오고 네. 그 순을 이제 월동 전까지 잘 키워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풍성한 꽃을 항상 똑같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흙도 새 흙으로 바꿔줬고 네. 영양분도 들어 있으니까 네. 순이 잘 나오고 네. 이제 거기서 보온을 좀 월동을 잘 시켜서 꽃눈을 살리면 이듬해 이제 풍성하게 이런 식으로 꽃눈을 다 물고 네네. 나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아까 꽃이 지고 6월 말에서 7월 요때 분갈이까지 이제 완료를 했다 치고 네네. 그러면 1년 동안은 또 이제 분갈이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네네. 수국은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네. 50일 정도 네. 0도에서 5도 사이에서 추위를 인지를 해야만이, 겨울을 인지해야만이 꽃이 피거든요. 꽃눈 분화의 그 조건. 조건이죠. 저도 그러니까 막연하게 네. 수국꽃을 피우려면 꽃눈 분화를 해야 되고 네. 그러려면 좀 추운 데다 놔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조금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을부터 추워지기 시작해서 네네. 영하 5도 이하 떨어지기 전에 네. 보온에 들어가시면 되세요. 영하 5도까지는 괜찮은. 네네. 영하 5도까지는 괜찮아요. 얘가 온도보다도 네. 그 칼바람, 그 차가운 바람에 꽃눈이 상한다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춥더라도 바람을 좀 잘 막아주는 월동을 네네. 해주면 좋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월동할 때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네. 이제 보통 베란다가 없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추천하기로는 뭐 이제 신발장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의 경우 저기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 그 복도 같은데 네네. 그런 데다가 놔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쪽에도 그 추위를 인지할 수 있는 온도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쪽에 놓으셨다가 꽃을 피워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런 복도가 없으신 분들 중에 또 창고가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네네. 제가 재작년에 한번 창고 같은데 빛이 거의 안 들어오는 곳에서 월동을 한번 했었는데 네네. 그때는 또 꽃눈이 맺혔었거든요. 네네. 이 방법은 어떤가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음. 그런 방법,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은 네. 어쨌든 추위를 인지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겨울에 월동 중일 때는 어차피 잎이 다 낙엽이 졌으니까 네네. 그렇게 햇빛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노르블랑 사장님과 수국 잘 키우는 방법, 특히 베란다에서 이렇게 화분에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장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편에서 저희가 또 해볼 게 있죠. 네, 그럼요. 미리 예고편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정원의 식재에서 잘 키우고 튼튼하게 잘 키우는 그런 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러면 노지로 가서 다음 편 영상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